아직은 무사하세요? 저희 집은 지금 비가 샜어요. 갑자기 새가지고 수건이랑 막 비닐로 막 화나가지고 이제 집주인분한테 연락해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진짜 막 좀 무서워가지고 쪽팔려가지고 막 집에 들어가서 뚝뚝 씨. 그래서 동영상 촬영 필수. 열심히 촬영하고 바로 가죠. 그래서 이제 장마 지난 고쳐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 수업을 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오늘 수업은 저번에 이제 회계 1급하고 좀 중복되는 내용 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같이 했다면 오늘은 주로 하는 게 회계 1급에서 안 배웠던 거 있죠. 여러분들 세무 2급에서만 출제가 되는 거 그거 위주로 할게요. 여러분. 어디냐면 이거 넘어가고요. 이거 다 배우셨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쪽이에요.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보유 목적이 달라지면 우리가 특히 여러분들 유동성 장기 부채 저번에 했었죠. 그게 뭐였었냐면 내가 당초에 장기 부채였었어요. 시간이 원래 한 3년짜리로 내가 은행에서 돈 빌린 거예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서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면 우리가 유동성 장기 부채 대체시켜주죠.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내가 처음에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매도 가는 증권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랬다가 다음날 삼성전자 주식의 주가가 한 20% 오른 거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핵심 기술 개발해가지고 여러분 삼성전자의 주식 시가가 20%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적을 어떻게 바꿨냐면 장기 투자하면 또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번에는 바로 팔 목적으로 바뀐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원래 보유 목적이 장기 투자 목적인 매도 가는 증권이었다가 단기 투자 목적인 단기 매매 증권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매도 가는 증권에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를 하는 게 맞죠? 이론상으로는요. 그거 안 돼요. 왜 안 되냐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회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이익을 조작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회계는. 알죠? 기업들은 좋아하겠지만 회계는 그거 진짜 싫어해요. 왜냐면 주주하고 채권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회사 이익이 10억도 안 돼요. 근데 이익을 1000억이라 뻥친 거예요. 진짜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이 입어요. 그렇죠?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익 조작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단기 매매 증권 회계 1급 때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 처리하죠. 그럼 비용 처리하면 이익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의 시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라는 계정과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성격은 우리가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입으로 처리하죠.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이라는 건 이익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보유 목적이 단기 매매 증권에서 매도 가는 증권이든 매도 가는 증권에서 단기 매매 증권을 즉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는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기 매매 증권에서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는 증권으로 재분류 안 되고요.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는 증권에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말문제 여기는 지금 하는 거 말문제예요. 말문제. 자, 대신에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은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재분류가 돼요. 여기까지 무시하시고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서로 간에 재분류가 됩니다. 왜 재분류가 되냐면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은 취득할 때 수수료 자산 잡아요. 얘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때 공정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미실현된 거니까 미실현된 손익 우리가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집계가 되거든요. 그럼 자본이라는 거 이게 영향 안 준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하나 더 조심하실 게 여러분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를 안 한다라는 걸 꼭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 내요. 이런 문제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으로 따지면 만기 보유 증권이 뭐예요? 집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거다 그 뜻이잖아요. 만기 보유니까 만기 보유. 그럼 집을 12월 3 내가 집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건 시가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집의 시세에 관심이 많은 건 저희가 팔 사람들이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공정가치 평가를 만기 보유 증권은 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요 이익의 조작이 없어요. 왜냐면 수익 비용 쪽 영향 안 주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간에 왔다 갔다를 할 수 있는데 시험에 한번 어느 쪽은 안 된다라고 장난을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외워주시고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를 알고 외우셔야 여러분들 오래 남죠. 그죠? 그래서 요거 설명 이것도 시험에 되긴 하니까. 자, 해볼게 떠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있죠. 제가 대표적인 사례 설명드릴게요. 제 지인 있잖아요. 제 지인 얘기입니다. 제 지인이요. 최근에 뭐지 쌍용차 인수 때문에 막 어떤 막 주식 회사의 주가 오르락 내려왔다고. 그것 때문에 쌍용차가 여러분 또 현대 기아차 다음으로 큰 회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맞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회사가 인수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뉴스만 나오면 그 해당 회사의 주가가 막 와 근데 와 오르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쌍용차가 거의 1조 넘어가거든요. 근데 누가 인수를 한다고 했냐면 자산 규모가 1,000억짜리 회사가 인수를 한다고 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거 다 조작하려고 하는 거였죠. 어떻게 하냐면 주가를 올린 다음에 거기에는 임원들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카라고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알죠? 그것 때문에 제 지인 얘기예요. 여러분 이름 바뀔 수가 없고 알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회사가 상폐가 됐어요. 상폐가 됐어요. 웃긴 회사죠. 뭐냐면 이번에 20억의 채무를 못 갚아가지고 파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인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상장 폐지가 되면 여러분들 영원히 상장이 안 되진 않아요. 맞죠? 그럼 나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거기에 왜 들어가요? 거기 단타 치러 들어가 단타 치러. 맞죠? 단타 치러 들어간다라는 건 단기 매매 증권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시장성을 상실했다라는 게 뭐예요? 상장 폐지돼서 가격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자발적이 아니죠. 타의적으로 장기 보유가 된 거예요. 걔가 들으면 주의가 아니니까. 알죠? 그래서 이때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는 게 대표적인 게 상장 폐지예요. 알죠? 그러면 장기 보유 목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기 투자 목적. 그것도 자발적 장기 투자가 아니라 타의적. 그렇죠? 언젠가 꿈을 기다리며 저기 뭐 상장 다시 어떤 회사가 합병해가지고 또 상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하나라고 참고하시고. 자, 얘랑 관련된 문제 기출 문제 좀 풀어볼게요. 말문제 유가증권은 말문제 진짜 많이 내요 시험에.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요. 얘와 관련된 문제 721페이지예요. 721 네. 찾아 놓으시고 721페이지. 자, 기출문제입니다. 721페이지의 3번. 꼭 기출문제를 해야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 제가 시험에 배운 결과. 자, 3번 좀 볼게요.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자, 지분증권이 뭐예요? 우리 유가증권은 뭐하고 뭐가 있죠? 주식과 사채? 그죠? 그럼 지분증권은 뭐예요? 주식이에요, 주식. 아시죠? 여러분 지분율이 몇 %다라는 건 주식 가지고 있는 비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이에요, 주식. 자, 주식 투자에 대한 현금 배당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죠? 아니. 주총일날 배당금 얼마 줄지가 다 결정이 돼요. 그럼 그때 배당금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때는 안 주고 1개월 뒤에 줘요. 1개월, 한 1개월 정도 뒤에. 알죠? 주총일날은 배당 드릴게요 라고만 선언만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나중에 한 1개월 이내에 배당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확정되는 시점에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아마 여러분도 이거 개정 꼭 배당금 수익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질문입니다. 그럼 배당금을 받았을 때 잡아요? 배당금을 얼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잡아요? 배당금? 얼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잡아요? 맞죠? 왜냐 발생 중이니까 여러분들 내가 얼마 받을지 언제 받을지 다 나와요 이미.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받은 날이 아니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주총일날 바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다 발생주의라는 논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매도 가능 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평가 손실, 이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죠. 평가 손실은 단기의 순이익, 이게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안 준대요. 맞아요? 맞죠? 여기 자본으로 소개됐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그래서 맞는 거고. 3번. 자,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해야 된다. 틀렸죠? 이게 가져가는 증권 여러분들. 아시죠? 이쪽은 여러분 꼭 개정 과목 잘 보셔야 돼. 이런 걸로 낚시하니까.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매도 가능 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서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요거 맞는 거거든요. 자, 이거 보실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이 화면 보시면 돼요. 이거 중요해요. 좀 나중에 실기할 때. 실기할 때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 요 두 개 있죠. 요 당좌 자산하고 재고 자산이 유동 자산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이 두 개가. 근데 여기 123번 매도 가능 증권 보이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123번이니까 해석하면 얘 유동 자산이다 그 뜻이잖아요. 맞죠? 유동 자산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할게요. 자, 들어보시면. 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장기 투자 목적이 우리가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투자 자산을 찍어 볼게요. 여기 아시죠? 그럼 여기에 뭐가 여기가 바로 있네. 178번 매도 가능 증권 요거 보이세요? 이건 뭐냐면 내가 처음에 삼성전자 주식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샀을 때는 얘로 일단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아까처럼 갑자기 다음날 삼성전자 주식이 너무 뛰었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단기 투자 목적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우리 아까 어떻게 해서 단기 투자 목적으로 바뀌더라도 단기 매매 증권 재분류 안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그럼 뭐로 바꾸냐면 아이고. 여기 124 유동자산에 매도 가능 증권이 또 별도로 있어요. 요럴 때는 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장기 투자 목적일 때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했다가 그게 분류가 바뀌면 또 다른 매도 가능 증권이 유동자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실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실기에서는 자, 일단 여러분들 교재 어디로 좀 가주시냐면요. 그럼 실기를 대비하시려면 어디냐? 자, 얘가 어디 갔어? 이거 안
여기구나. 735페이지. 교재 735페이지 가시는데 기출문제 쪽이에요. 735. 자, 735페이지에 4번이거든요. 좀 이따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문제 풀 거예요. 거기에 그 첫 번째 줄만 볼게요. 거기 장기 투자 목적 보이지? 장기 투자 목적. 자, 그리고 첫 번째 줄 중간에 매도 가능 증권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매도 가능 증권을 실기의 투자 자산으로 줘요.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그럼 방금으로 따지면 178번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 123번 쓰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유동자산 쪽이잖아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하게 암기해요. 매도 가능 증권 높은 번호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번호 틀리면 일단 점수 없어요. 조심하시고,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도 가능 증권은 세무 2급 때는 출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암기 꼭 하시길. 단기 매수권 이미 했으니까 끝. 넘어가고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거 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본의 마이너스하고 자본의 플러스 서로 간에 상관했었죠? 알죠? 이게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에 들어가요. 보실게요. 18페이지입니다. 자, 보시죠. 자,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있잖아요.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 내가 시가가 만약에 200원 올랐어요.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0원 올리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의 실기는 투자 자산 출제할 거기 때문에 78번 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회계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하고 이익에 대해서 그냥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플러스예요. 그 말 제가 왜 이 말을 하고 싶냐라고 하면, 여러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자본의 한 요소죠. 자본이 가장 자본 챕터에서 우두머리잖아요. 맞죠? 거기에 우리가 자본금, 자본이익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잖아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플러스다라는 건 자본이 플러스가 됐다는 마냥 같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반대로 매도 가능 증권이 시가가 200원 떨어졌어요. 그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0원 제가 빼죠. 그리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원 잡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여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마이너스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얘도 자본의 마이너스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자본의 뿔하고 자본의 마 상기한다는 거죠. 똑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읽지 마시고. 이게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서로 간의 상이하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문제 있는 걸로. 아셨죠? 외워주셔야 돼. 하나 자본의 뿔, 하나 자본의 마이너스니까. 아셨죠? 자, 여기에 있는 사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실제 기출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할게요. 아시죠? 여기 있는 사례는 제가 좀 친절하게 내가 다 이렇게 감싸지? 좀 글씨로 좀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표로 줘요. 표로 줘요. 어떻게 하는지는 실제 문제 풀게요. 이거 먼저 하고 보시면. 자, 장부가액이 150원인 매도 가능 증권이 X 1년도 말 공정가치 X 1년도가 여러분 해석하실 때 단기 2022년도 말 시가는 70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보면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이 80원이 뜨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 여기 단 전기말 장부상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잔액이 50원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표로 줄 거예요. 시험에서 말 문제를 안 주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매도 가능 증권을 150에서 70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80원 줄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되시겠어요? 그리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쓰면 지읒대요. 왜 지읒대냐면 이 둘 상기한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80원 나오고 기존의 평가이익이 전년도 말에 50원 있었죠. 이 둘을 퉁치면 평가 손실은 얼마만 나와야 돼요? 30원만 나와야죠. 맞죠? 이건 계산 문제고요. 우리는 분개해야 되잖아요. 분개해서 서로 간의 상기가 무슨 뜻이었어요? 그죠? 지금 단기에는 평가 손실이 나오는 거지만 맞죠? 상대방 계정권부터 먼저 까는 거에 서로 간의 상계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평가 손실이 떴을 때 상대방 계정권하고 여기 평가 이익이죠. 있었어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부터 먼저 없애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대변, 감소면, 반대편, 차변 이렇게 일단 50원 까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빵꾸가 차변에 30원 나죠? 나머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도 30원 정도. 이렇게 하면 퉁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도 잔액 0될 거 아니에요? 대변에 있는 50원 차변으로 빼냈으니까 0될 거죠. 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원 남을까? 실제로.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실제 문제까지 해볼게요. 우리 교재 출제 어떻게 했냐? 자고로 이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문제 진짜 출제 많이 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2연속으로 출제한 적도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요. 자, 교재는 어디로 가주시냐면 708페이지네요. 708페이지. 자, 708페이지 문제 4번에 1번이에요. 708페이지 문제 4번에 1번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문제 4번에 1번이에요. 자, 당사는 결산일 현재 다음과 같은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 보이시죠? 이거 178번님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보유하고 있다. 딱 보시자마자 그럼 우리가 12월 31일에 매도 가능 증권 문제가 나왔으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문제 무조건. 맞죠? 그럼 꼭 기억하실 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하고 손실 상계할 이걸로 일단 먼저 딱 떠올려야 돼요. 맞죠? 그게 무조건 핵심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의 문제에서는요. 자, 계속 볼게요.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기말 회계 처리를 하세요. 단 제시된 자료만 고려해서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표 보시면 내가 이제 금성전자의 주식을 1,500만 원 주고 2021년도에 사왔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2021년 기말에 공정가치가 1200으로 떨어졌죠. 그럼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앞으로 여러분 제가 컴퓨터를 좀 이 태블릿 쓸 건데 태블릿이 좀 성능은 좋은데 주인을 좀 잘못 만나가지고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비싼 거 사기 위해서 제가 이 조금 태블릿 잘못 만져가지고요. 도중에 버벅거리고 비우지 마시고. 알죠? 비우시 가끔씩 뭐 어떻게 실수하면 비우는 분이 계시더라고. 여러분 처음부터 잘했어요? 그죠? 편집을 잘못 유지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시죠? 뭐냐면 자, 여기 2021년도 있잖아요. 2021년도에 계정과목 뭐 뜰까요? 그렇죠. 평가손실 뜨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을 매도라고 좀 할게요. 그래서 2021년도에 이때 매도 가능 증권 매도라고 할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300만 원이 평가 손실이 300만 원 뜨는 상황이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는 2분기를 끊는 게 아니에요. 항상 2022년도 말 분기 끊는 거죠. 기말은. 되실까요? 그럼 다시 공정가치가 또 얼마가 뛰었어요?
기말에 2022년도 말에 시가 얼마 떴어요? 또 1,000만 원 떴죠. 1,200만 원짜리 매도 가는 증권이 다시 기말에 2022년 말에 평가해 보니까 2천만 원 됐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때는 2022년도에는 네,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 뜨는 상황이에요. 1,000만 원. 그렇죠. 그럼 보시자마자 이거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가 또 말에 평가 손실 반대편 계정 과목이 있네. 얘도 또 잡아 빼자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분계 한번 해볼게요. 분계는 10,000원짜리 생략할게요. 알죠? 1,000만 원이면 1,000이라고 적을게요, 여러분들. 팔 아파서. 자, 해보면 일단 여기 위에다 해볼게요. 위에다가. 자, 위에 분계 어떻게 하냐? 12월 31일 날. 자, 그럼 일단 올해 연도 말에는 매도 가는 증권이 1,000만 원 올랐죠. 그래서 일단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매도라고 할게요. 물론 얘 178번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1,000만 원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00만 원 잡으면 안 돼요. 맞죠? 평가이익이 있기 전에 평가 손실이 300만 원이 기존에 있었잖아요. 이해되실까요? 평가 손실은 차변대생이죠. 차변대생이니까 대변으로 까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0만 원만큼 일단 먼저 없애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만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으로 네, 700만 원 이렇게 끊으시는 게 정답이에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은 여러분들 서로 간에 상기한다라는 문구 있죠. 꼭 이걸 외워주셔야 돼요. 매도 가는 증권 항상 이해가 핵심입니다. 평가. 그래서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할만하시죠? 그래도 자, 됐고요. 자, 이제 들어온 거 할게. 들어온 거 이거 좀 저 말고 여러분 저 씻었어요. 제가 나중에 그 데스크에서 뭐죠? 가끔씩 학생분들 나중에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저에 대해서 좀 약간 안 좋은 게 뭐냐면 농담을 너무 많이 하는 재미없는데 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고치려고 하는 얘기 안 돼서 제 딴에는 아주 수업만 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아무 소리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노력하는 줄 아는데 자, 보시죠. 자, 매도 가는 증권의 처분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장기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는 거예요. 아셨죠?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게 단기 매매 증권하고 비교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 단기 매매 증권은 단타 치시는 분들이죠. 단타 치시는 분들은 평가 손실이 나도 바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다른 주식 사야 되니까. 맞죠? 진짜 여러분들. 다음에 단기 매매 단타 치시는 분들은 시가 올랐어. 오씨 빨리 팔아야지. 그래서 대박 팔죠. 그렇죠. 근데 장기 투자 목적이 보신 분들은 평가 손실 발생하면 눈물이 앞을 가긴 해. 하지만 난 장기 투자 목적이 끄떡 없어. 여기는 지하실이 아닐 거야. 여러분 까는 거 아니 절대. 아셨죠? 여기 지하실이 아니다. 했는데 지금 보자. 지금 안반수 떠들고 안반수. 맞죠? 또는 올랐어. 그럼 난 장기 투자 목적이 더 오르겠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은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는 손실이나 이익이 실현됐다라고 전제를 깔아버려요. 왜냐면 처분할 거니까.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장기 투자 목적인 주식은 손실, 평가 이익이 발생하든 평가 손실이 발생하든 그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알죠?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예를 들어가지고 8억 주고 사셨어요. 처음에 8억 주고 사셨는데 다음날 우리가 12월 31일 날 그 주식이 4억이 된 거야.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긴 하지만 나는 장기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됐죠? 그리고 나중에 얼마에 팔았냐면 10억 주고 판 거예요. 여기가 되세요. 그럼 나는 이득 봤어요? 손해 봤어요? 좀 이득 본 거예요. 왜냐면 8억 주고 샀고 평가가 4억으로 떨어지지만 최종적으로 10억에 팔았으니 이익을 2억 낸 거예요. 즉 매도 가능 증권 처분에서 핵심이 뭐냐면 일단 얼마로 평가가 되든 내가 얼마 주고 사서 최종적으로 얼마에 팔았는지가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일단 요거를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가 손실하고 이익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 목적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죠? 떠들어 볼게요. 보시면 자, 사례 1. 자, 취득 원가가 80원인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의 공정 가치가 50원으로 평가가 됐대요. 이렇게. 자, 그럼 분계 이렇게 끊겠죠. 이거 30원 시가 떨어졌으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원 잡고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30원 이렇게 기록되겠죠. 근데 요거 재무상태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요거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 사례 1. 자, 사례 1에서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BS. BS라고 할게요. BS는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자, 매도 가능 증권은 매도라고 좀 할게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이 지금 50원으로 떨어졌죠? 맞죠? 80원에서 50원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미실현된 손실이죠. 왜냐면 아직 처분할 거 아니거든요. 장기 투자 목적이야.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하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미실현된 애들이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에 달라붙어서 왔다 갔다 해요. 알죠? 그래서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자, 여러분들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이니까 차변이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어디 태생이에요? 저기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어디 태생이에요? 어디 태생? 차변 태생.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둘은 붙어 다녀요. 매도 가능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손실은 붙어 다녀요. 왜냐면 미실현된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시죠? 그러면 붙어 다니는 애들은 항상 본래 계정 과목하고 같은 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차변이고 매도 가능 증권도 자산이니까 차변이기 때문에 음수가 안 돼요. 얘는 플러스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실제 재무상태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도 가능 증권이 지금 기말에 50원짜리지만 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원 자체는 아직 실현된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80원으로 보겠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즉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 30원을 반영해서 얘가 50원이 됐지만 이 평가 손실 자체가 미실현된 손실이기 때문에 여전히 80원짜리다라고 표시해 주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장기 투자 목적이면 여러분 삼성 주식 만약에 50억 주고 사셨어. 아니 80억 주고 사셨어. 50억 된 거예요. 30억만큼 기분 나쁘지만 아직 나 처분할 거 아니기 때문에 아직 80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처분 나면 시험에 저기 자, 사례 1번에 매도 가능 증권을 단기 중에 현금 120원에 판 거예요. 그럼 나 얼마 이득 봤어요? 얼마 이득 봤을까요? 40원 이득 본 거예요.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50원짜리가 120원 됐다고 70원 이득 본 게 아니에요.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평가가 어떻게든 최종적으로 내가 80원에 사서 마지막에 120원에 팔았으니까 140원의 처분 이익이 발생을 해야 돼요. 되시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이 매도 가능 증권 팔았죠?
그럼 매도 가는 증권을 이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판 거예요. 평가 이익하고 손실도 없어요. 팔았기 때문에 평가 손실 이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팔았는데 평가 손실하고 이익이 남아있어 웃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주식이 없어졌는데 평가가 어디 있어 이제는? 맞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 이게 핵심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을 팔았죠. 팔았으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또는 손실도 같이 없애줘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제 더 이상 처분이기 때문에 평가 손실이 없는 거예요. 또 이익이 없는 거예요. 분기가 좀 어려워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매도 가능 증권 여기 50원 돼 있죠. 우리 마치 이거죠. 건물, 감가상각, 누계익이면 같이 날려 얘도 날리고 얘도 날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매도 가능 증권 50원이니까 대변으로 50원 날리는 거예요. 잊었죠? 그 다음에 이제 팔았으니까 평가 손실도 없어야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차변태생이잖아요. 얘를 죽이려면 이제 대변으로 죽이는 거예요. 여기. 맞죠? 그럼 해석하면 이거 80원짜리잖아요. 맞죠? 얼마의 평가가 됐든 나는 처음에 80원 좀 샀다. 이렇게. 그리고 현금 120원 받았으니까 120원. 이렇게 하면 빵꾸가 대변에 40원 나잖아요. 그럼 이건 매도 가능 증권 내가 최초에 80원 주고 사서 마지막에 120원에 팔았으니까 처분 이익이 40원 넘깁니다. 어렵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분개를 하실 때 꼭 처분 이익이나 손실을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그 처분 이익하고 손실은 최초에 취득한 금액하고 마지막에 처분한 금액이에요. 장기 투자 목적입니다. 일단 이거를 먼저 구하시고 얘가 나와야 돼요. 얘가 안 나오면 잘못 보신 거예요. 왜냐면 시험에 매도 가능 증권은 계산 문제도 출제해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하고 손실은 얼마인가 이것도 출제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로 평가됐는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최종적으로 얼마에 팔았고 최초에 얼마 샀는지만 잘 때려보시면 돼요. 계산 문제는. 아시죠? 근데 그게 붕괴면 처분 이익하고 손실을 이 공식에 따라서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매도 가능 증권 팔면 평가 이익하고 손실도 같이 날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또 이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뭐 나오긴 하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실제 기출문제거든요. 요거 시간은 5분 드릴게요. 5분. 시간 5분 드려볼 테니까요. 여기 있는 기출문제로 연습장에 오셨든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실제 기출문제도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럼 저랑 풀게요. 자, 한번 풀어보실게요, 여러분. (48분까지) 드릴게요, 시간. 제가 만든 문제 아닙니다, 이거.
바꿔가지고요. 저번에 나눠든 유인물 있죠. 실기 유인물 같이 안 했던 거. 거기 또 있어요. 이제 좀 이따 뜰 거예요. 자, 일단 띄울게요. 그럼 시간이 좀 5분 다 돼서. 자, 보시면 이거 실제 규칙 해답으로 그냥 대신할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어떻게 푸시냐. 지금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을 처분했잖아요. 그럼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최초에 2,800만 원 주고 샀죠. 그죠? 최초에 2,800만 원 주고 샀는데 최종적으로 2,600에 팔았잖아요. 그럼 처분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200만 원 발생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일단 요걸 먼저 구하세요. 진짜 분기 일단 몇 개는 하나는 맞잖아요. 하나는. 두 개는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2,600만 원에 현금으로 팔았으니 얘도 팔 수 있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다시 여기 돌아와서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이 요게 전년도 말에 평가 손실이 400만 원 발생하는 상황이죠. 맞죠? 평가 손실이 400만 원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팔았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있으면 안 돼요. 맞죠? 평가 손실은 이제 처분했기 때문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차변태생이죠. 그럼 얘를 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대변을 깐 거예요. 대변을.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장부상에 2,400만 원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변으로 여기 매도 가능 증권 요걸로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 말에. 그럼 얘로 2,400만 원 까시면 되고 이거 178번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요렇게. 그래서 항상 명심하실 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있죠. 이 평가 손실하고 이익은 남아있으면 안 돼요. 평가가 계속 살아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미실현된 거다라고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1반은 처분 이익하고 손실 구하시고요. 아시죠? 2반은 다른 건 이거 못 적으실 분은 하나도 없어요. 알죠? 3반은 평가 손실 평가에 날리시고, 알죠? 4반은 매도 가능 증권 날리시면 돼요. 혹시라도 이게 좀 어려우실 이게 좀 어려워. 솔직히 말씀드려 어렵거든요. 이런 까지는 괜찮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10 맞다. 밑줄 좀 치기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밑줄 좀 치고 가겠습니다. 자, 78페이지예요. 자, 78페이지에 그 세 번째 칸에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보이시나요? 자, 별표 치시고 별표. 자, 얘는 어디서부터 밑줄 치시냐면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붉은색 글씨 보이세요? 붉은색 글씨요? 붉은색 글씨 일단 밑줄 치시는데 괄호 빼고 일단 밑줄 쳐볼게요. 자, 밑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계상 시. 그럼 이 말은 올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떴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평가 손실 계상 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먼저 상계한다.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올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지만 과거에 평가 이익이 있었던 걔부터 빼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제 괄호 넣고 해석해 이제 괄호만 해석해 괄호만. 자, 다시 두 번째 줄 끝에 이제 괄호를 해석하기 괄호를.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계상 시. 그럼 올해에는 평가 이익 든 거죠. 괄호로 해석하면. 이해되세요? 근데 평가 이익 계상 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부터 먼저 상계한다. 종합하면 이 두 서로가 상계라고 뜻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에 매도 가능 증권의 양도 또는 처분 있죠, 여러분들. 자, 네모 박스의 밑줄입니다. 회색 네모 박스 있죠, 여러분들? 밑줄.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손익, 이게 처분 이익 또는 손실은 처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거였죠. 대신에 매각할 때 수수료도 우리가 잡아 빼야 되겠죠. 왜냐면 매각할 때 수수료도 우리가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이익하고 손실은 최초 취득과 마지막 처분 비교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 이금은 수수료는 잘 안 낼 거거든요. 매도 가는 증권 자체도 어려운데 수수료까지 내면 그분은 불우하게 사신 분이에요. 실제 자료죠. 한번 지읒대봐. 근데 그 지읒대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94회. 일단 밑줄 치고 좀 이따 거기 갈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그 78페이지 매도 가는 증권 양도 처분 있죠? 얘 두 번째 줄에 밑줄 좀 치시면 돼요. 붉은색 글씨 밑줄이면 두 번째 줄에. 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익을 제거하여. 그죠? 이게 핵심이었죠? 제거하여 영업의 손익인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으로 인식한다. 핵심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하면 평가 이익하고 손실 없애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되셨죠? 자, 이제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 94회 문제가 있거든요. 735페이지. 자, 교재 735페이지 가시고 여러분 4번 문제예요. 시간 나실 때 풀어보세요. 아시죠? 개 같은 문제예요. 진짜로 제일 개 같은 문제예요. 이게 수수료도 있고 평가도 두 번 하고. 아시죠? 꼭 풀어보세요. 아시죠? 그리고 해답 혹시 비교하시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물어보시고. 아시죠? 요거는 뭐 숙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지금 55분이니까 1시 5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10분 쉬시죠.